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성평등과 여성 권리 보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이 성평등과 여성 권리 보장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실제로 어떻게 저희가 구상을 했는지 그 실예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다루려고 하는 내용은 도미니카 공화국에 있는 미성년자들의 임신 방지 프로젝트입니다. 저희가 예전에 ODA 사업으로 진행을 한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가 어떻게 계획이 됐는지, 어떻게 수행이 됐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맡은 저는 이현숙이라고 하고요. 탁틴 네일의 상임대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략하게 좀 드리면요. 저는 원래 전공은 신문방송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미디어를 전공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하는 활동과 저의 전공을 살려서 이런 성교육과 관련된 컨텐츠를 만들고 하는 활동들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현재는 탁틴 네일의 상임대표로 일을 하고 있고요. 탁틴 네일은 에파 코리아로 아동의 성적인 착취와 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국제기구의 한국 지부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남녀교육 평등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교육부의 정책이라든지 교과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성평등이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있기도 하고요. 또 게임을 심의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이현숙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은 첫 번째로는 도미니카 공화국이 어떤 현황이 있는지, 어떤 실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한 도미니카 현황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구상을 하고 그 사업의 기본 방향은 어떤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본 방향 하에서 설립된 세부 사업 계획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성과는 어떻게 관리하고 또 이 사업을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도미니카 공화국의 현황입니다. 당시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도미니카 공화국의 현황들을 살펴보면 15세에서 19세 청소년들의 출산율이 1000명당 96.1명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세계 평균은 44.6명이었는데 그런 평균에 비교해서도 도미니카 공화국의 청소년들의 출산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10살부터 19살까지 산전산후 출산 중 사망률을 비교를 해봤을 때 0세에서 14세가 0.4명, 그리고 15세에서 19세가 6.02명이었어요. 이 수치는 굉장히 높은 것이었는데요. 사실 중남미 국가가 출산 전후, 출산 후 사망률 이런 것이 너무 높은 편인데 중남미의 사망률을 보면은 10살부터 19살까지의 사망률이 1.42명에서 2.17명 이 정도 되었었는데 거기에 비교해서도 도미니카 공화국의 10대들이 임신을 하고 임신 전이나 출산 중에 사망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도미니카 공화국은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10대 임신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또 10대 임신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미성년자들이 임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어떤 정책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 이제 대한민국 정부에 이런 임신 방지 사업에 대한 ODA 사업을 신청을 했었고요. 처음에는 임신 방지와 관련해서 주로 지원을 했던 부분들이 초음파 기계 같은 거를 그 나라에 보내서 임신에 대해서 이제 검사를 하고 그리고 10대 임신한 청소년들이 사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임신 상태의 건강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지원하는 이렇게 첫 번째 사업에서는 지원이 되었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한계가 좀 있죠. 그거는 이미 임신을 한 상태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으로는 어떻게 임신을
예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와 그 관련 기관에서는 도미니카 공화국에 제안을 했던 부분들이 그 사전 예방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런 예방 교육을 실시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청소년들이 자기 결정 능력이나 이런 역량들을 높여서 신중하게 성관계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또 피임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임신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그 교육 사업을 시행하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드렸었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미니카 공화국에서도 초청 연수라든지 또 이제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좀 그 부분에 대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공감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임신 방지 사업으로 성교육 사업을 굉장히 중요한 핵심 정책으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당시에 그 도미니카 공화국은 이렇게 우리나라에다 그 ODA 사업에 대한 요청뿐만이 아니라 도미니카 공화국 자체적으로도 미성년자 임신 방지 정책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했던 부분은 당시에 이제 그런 그 정책들을 살펴보면요. 국가 발전 전략으로 2030 액션 라인이라는 거 만들었었는데요. 거기에 그러니까 그 번호가 2212죠. 이 조항에 따르면 지역사회 보건 서비스를 강화하고 특히 미성년자 임신 예방, 전염성 질병, 만성병, 중증 질병을 예방하고 또 취약계층의 보건 접근성을 증가시키는 이런 것들이 그 국가 발전 전략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국가행동계획도 수립을 했었는데요. 공공부문에서 국가행동계획에서는 세부 목적의 5조 8항이죠. 가이드라인에 미성년자 임신 방지 및 책임감 있는 부모를 위해 아동,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성생식 교육을 증진시키겠다 이런 목적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적으로 이런 국가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었고 또 이 계획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거를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그런 그 미성년자 임신 방지 사업에 대한 지원 요청을 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도미니카 공화국에서는 우리 정부에다 그 미성년 임신 방지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요청을 했었고요. 이 지원뿐만이 아니라 도미니카 공화국은 자체적으로도 미성년자 임신 예방 정책을 수립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수립하고 있었던 그런 미성년자 임신 방지 그 정책들을 살펴보면요. 우선은 국가 발전 전략 2030 액션 라인에 지역사회 보건 서비스를 강화하고 특히 미성년자의 임신 예방이라든지 전염성 질병, 그다음에 만성병, 중증 질병 예방, 취약계층 보건 접근성을 증가하기 위한 그런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있었고요. 또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그 공공부문에서의 국가 행동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행동계획의 세부 목적의 5조 8항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미성년자 임신 방지 및 그 책임감 있는 부모를 위해 아동,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성생식 교육을 증진하는 것을 행동계획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정부에서도 그 국가행동계획을 수립을 하고 발전 전략을 수립을 해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계획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에 어떤 지원을 요청을 했던 것이었고요. 또 이런 그 요구들이 잘 맞물려지고 또 한국에서 가지고 있던 성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런 그 도미니카 공화국의 미성년자 임신 방지 프로젝트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 현황의 근거에서 만들어진 사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는 그 사업의 기본 방향이 어떻게 수립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기본 방향을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있는 3P 그런 그 모델을 착안을 해서 이제 그런 구도 하에서 기본 방향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3P는 먼저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요. 그리고 또 그 지역사회 협의체라든지 이런 걸 구축을 해서 지역사회 참여를 이끌어내고 또 청소년들의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그런 그 10대 임신 예방이라든지 재임신을 방지한다라든지 또 이미 이제 임신한 상태의 미혼모를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이 그 통합 서비스 체계로
구축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의 기본 방향을 설립을 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서도 프로그램도 굉장히 중요하고 지역사회 지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청소년 스스로가 참여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주체로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사업의 성패를 가름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였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과 더불어서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 스스로가 이런 문화를 바꾸어내고 참여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계속 함께 고민을 해왔었고요. 또 이런 도미니카 공화국 사업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청소년들의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좀 성공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런 그 기본 방향 하에서 이런 그 어떻게 그 추진 전략을 수립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UNFPA에서 가지고 있는 청소년 생식 보건 8개 기존 적용을 통해서 기준을 적용을 해서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추진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그 추진 전략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청소년들의 보건 지식을 증진시키고요. 두 번째로는 지역사회 지지를 이끌어내고요. 또 세 번째로는 이런 것이 포괄적인 서비스가 지원이 돼야 되고 그리고 또 이게 가능하려면은 직원들이라든지 전문가라든지 이런 종사자들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시설이라든지 기자재에 대한 지원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모든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평등과 비차별에 근거해서 만들어져야 될 것이고요. 또 이렇게 만들어진 산출된 것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품질을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하면 청소년 참여들을 이끌어낼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추진 전략을 수립을 했고 그래서 이런 것에 근거해서 이런 전략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미성년자들의 성생식 보건을 개선할 것인지를 가지고 추진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그 추진 전략에 근거한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건립하고자 하는 그런 그 보건센터가 평등과 비차별 공간으로 구현되어야 되고 또 이렇게 여기서 참여하는 학교 학생 외에 그 밖의 수혜 대상, 학교를 안 다니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층의 계층의 청소년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학교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좀 더 넓은 범위의 청소년들도 고려를 해서 이런 공간들을 구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장애가 있거나 없건 상관이 없이 그 공간에서는 똑같이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었고요. 물론 또 연령에 따라서도 어린 연령이든 아니면 이제 고연령이든 시간에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연령에 상관없이 이런 공간들을 활용을 하고 교육을 받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그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성보건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또 이것이 가능하도록 또래 지킴이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 활동들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에 고민을 하다가 착안을 한 게 그리고 한국에서 실시되고 있던 프로그램이었는데요. 또래들 스스로가 이런 건강하게 자기의 건강을 지키고 나를 지키고 지역을 지키는 지킴이 활동을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런 활동들을 이제 강화하는 것 그리고 또 이런 청소년들이 친화적인 센터를 구축하는 것들이 그것도 제 전략의 그 세부 내용에 담겨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하려면은 청소년 지도자라든지 교사라든지 이런 운영 인력의 전문화가 굉장히 중요했었기 때문에 이런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전문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런 센터 운영 개선에 선순환 체계를 구축을 해서 이런 운영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하도록 전략을 수립을 했고요. 또 이런 지식 및 경험의 확산 및 주체로서의 훈련을 시켜내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으로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런 센터를 설립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센터를 지원할 수 있고 또 센터에서 하는 활동들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역 협의체를 구축하는 것을 지원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교사들이 재교육하는 것들을 제도화시키는 것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했었고요. 또 가능하면 학교 성교육 과정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어떻게 이런 성생식 보건센터의 활동을 근거로 해서 좀 더 확산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담았습니다. 근데 후자 같은 경우에는 단기 목표라기보다는 중장기적인 목표로 좀 저희가 잡았었고요. 그래서 당장 선보건센터 설립 이후에 좀 이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학교 성교육의 과정도 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전략적으로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전략들이 이제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향후 이제 발전 전략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시설 및 기자재 지원을 통한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효과적인 서비스를 전달하고 그러려면은 청소년 친화적인 센터를 건축하고 교육 기자재를 지원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했었고요. 특히 이런 교육 기자재 지원이라든지 프로그램 개발은 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또 혹은 한국에서 개발된 이런 기자재들을 지원을 했었고 또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전달하고 연수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청소년들의 그 성보건 인식 및 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성보건 교육 서비스를 제공을 했고요. 또 또래 지킴이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청소년들의 주체 역량을 강화시켰고 그러면서 여기서 더 확산시켜서 어떤 대회라든지 뭔가 청소년 참여적인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그 또래 지킴이 활동을 확산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향후에 저희들이 이제 그 발전 전략으로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리드할 수 있는 그 전문가들의 인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초청 연수를 3차례 정도 실시를 했었고요. 그 초청 연수뿐만이 아니라 또 전문가들을 현지에 파견해서 현지에 있는 분들과 워크숍을 실시하고 현지의 교육을 실시하면서 이런 인적 역량을 강화시키려고 노력했었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도미니카 공화국은 중남미에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중남미 지역에서의 네트워크가 되어 있고 또 중남미 국가들의 회의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이 부분이 도미니카 공화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남미 지역의 공통의 문제이기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도미니카 공화국의 그 경험들을 토대로 중남미 지역에 확산시키고 또 이 의제에 대한 어떤 도미니카 공화국의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향후 발전 전략의 하나로 그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전략들을 통해서 사업 기본 방향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이 시행이 되었었는지 어떻게 사업을 계획을 수립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그 사업 중에 하나가 성보건센터를 건립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성보건센터를 신축하고 정시 공간을 구축하고 그리고 운영이라든지 기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요. 또 나중에는 차량도 지원했습니다. 사실 이 성보건센터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우여곡절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작게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현지에 가서 그 현장을 살펴보니까 이게 리모델링 가지고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그래서 아예 거기에 있는 그 건물을 헐고 새롭게 신축하는 방안으로 제안을 했었고, 또 신축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사업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데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그렇게 그 여성부에서 그 건물을 등기를, 그러니까 소유권 이런 것들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업적인 어떤 행정적인 절차 이런 게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됐어서 생각보다는 신축하는 과정이 좀 길게 오래 걸려서 몇 년 정도 좀 지연되긴 했었습니다. 그 또 한편으로는 또 도미니카 공화국 입장에서는 이런 성보건센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하는데 처음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어요. 왜냐하면 이 성보건센터의 모델이 되는 것이 이제 한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성문화센터였거든요. 청소년 성문화센터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다음 시간에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중랑 성문화센터를 방문해서 거기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성문화센터는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처음 시작된 프로그램이었었고, 사실 전 세계에도 운영되지 않는 그런 유일한 한국에서만 운영되는 그런 모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도미니카 공화국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경험해보지도 못했고 상상하기도 어려웠었기 때문에 이런 성보건센터를 어떻게 그 도미니카 공화국에 이제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도 그런 논의를 해가는 과정들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그렇게 그런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도 또 얼리기도 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코이카도 사실 이런 성보건센터를 만드는 게 코이카 입장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코이카에서도 이 사업을 이해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초반에 그런 그 이해관계자들끼리의 어떤 논의라든지 이런 수기 과정들이 많이 필요했었고, 이제 그런 것들이 토대로 해서 지금 그 현재 도미니카 공화국의 성보건센터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성보건센터는 그 청소년들의 성보건 지식 증진을 위해서 어떤 그 최신 체험형 전시 공간을 구축하는 것으로 그 구축을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체험, 그러니까 활동형 전시 공간이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어떤 성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상상을 하면 주로 이제 강사가 그런 그 강의 대상들한테 청소년들한테 일방적으로 강의하고 설명하고 이런 식의 교육이 그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청소년 성문화센터로 도미니카 공화국에 만들어지는 성보건센터는 철저하게 청소년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활동을 하고 뭔가 체험을 하고 이런 것 속에서 스스로 성찰하고 자기의 가치관을 정립해 나가는 이런 공간이었기 때문에 성보건센터도 이제 이런 방식으로 전시 공간을 구축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런 그 전시 공간 안에 들어가는 이야기들은 어차피 성이라고 하는 거는 나의 탄생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자궁방 이런 걸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제 상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탄생에서 출발해서 가족이라든지 사회 공동체를 확장되는 공간들 속에서 다양한 관계를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그런 이동을 통해서 함께 자존감이라든지 타인에 대한 이해라든지 성문화에 대한 이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이런 관계나 이런 문화들이 비차별, 비폭력 그것들이 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할 것인지를 체화할 수 있는, 체득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보건센터를 시축하는 것이 세부 사업 계획 중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성보건센터는 2015년 2월에 개소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 개소된 성보건센터에서는 미성년 임신, 성병 및 HIV 에이즈, 또 여성에 대한 폭력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성보건센터는 법적으로 도미니카 공화국 여성부의 산하기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운영 인원은 경비 4명을 포함해서 총 18명이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는 도미니카에서는 공화국에서는 성보건 관련 시청각을 활용한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런 것 그렇지만 이런 성생식 보건센터를 설립함으로써 효과적인 성보건 교육이 가능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산토도밍고 및 주변 지역의 여러 학교 단체에서 센터를 방문하여서 교육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보건센터를 설립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어요. 굉장히 많은 난제들이 있었고 그래서 예전보다는 많이 몇 년 좀 지연이 돼서 성보건센터가 건립되긴 했지만 그렇게 또 그 지연된 만큼 도미니카 공화국은 또 이 성보건센터를 준비하는 기간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보통은 새로운 센터가 건립이 되면 그런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자리 잡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반면에 도미니카 공화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성보건센터, 이 건물이 지어지는 것만 늦어진 것이지 사실은 그 이전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보건센터가 건립되고 난 다음에 바로 운영이 되게 잘 되는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었고요. 그래서 바로 도미니카 공화국은 이 성보건센터가 건립되자마자 대한민국 정부에 이런 센터를 더 확대하는 것을 제안을 했고요. 또 대한민국 코이카에서도 사실 성보건센터가 처음 했던 사업이긴 하지만 막상 그렇게 성보건센터가 설립이 되고 운영하는 과정을 보니까 예산은 많이 지원된 건 아니었지만 성과가 굉장히 높다는 것에 대해서도 공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이 사업을 그러니까 추가 확대 사업을 제안을 했을 때 바로 이제 그 요청에 대해서 수락을 했고 그래서 지금 2차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산토도밍고뿐만이 아니라 사누안이라든지 다른 지역에도 이 성보건센터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예, 사진들을 보시면은요, 여기 이제 왼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바로 성보건센터, 새로 만들어진 성보건센터고요. 여기 있는 분들이 그 센터에서 활동하시는 그 활동가 분들입니다. 여기 가운데 계신 분이 센터장님이시고요. 일부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이 사진이 바로 자궁방이에요. 자궁방이어서 이 안에서 처음에 이제 아이들이 누워서 섹슈얼리티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도 하고 자기의 탄생에 대해서 내가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부모님들은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을까 이런 걸 상상을 해보기도 하고 또 미래에 내가 엄마 아빠가 되는 걸 상상을 해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성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하고도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나의 존재의 근원이기도 하다라는 부분들을 그런 자궁방에서 또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들을 하기도 해요.
왼쪽에 보시면은 자궁 모형들도 있어요. 임신 상태에서 태아 모형들도 있어서 그 임신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보면은 파란색, 보라색, 빨간색 그림들이 있어서 어떤 성별 고정관념이라든지 성차별적인 통념에 대해서 또 다루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프로그램, 그 소감문을 작성을 하기도 하고 느낌을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또 진지하게 얘기를 듣는 이런 부분들이 성보건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이렇게 교복 입은 것들 보이시죠? 그래서 그 여성부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긴 하지만 그렇게 그 교육부에서도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학교에서 단체로 이렇게 교육을 하러 오기도 하고 그 교육 받으러 올 때 또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께서 같이 오셔가지고 교육을 듣기도 하고 또 피드백을 해주시기도 하는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원활하게 학교와 그 협력해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또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그 센터 운영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하고 또 수혜 대상을 다각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지원을 하고 또 이런 것들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도 하고요. 또 필요한 운영들을 더 지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차량 지원이 없었는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 학교에서 단체로 아이들이 오기 때문에 또 안전하게 그 센터로 와야 되기 때문에 차량을 지원해서 그 차량을 학교로 보내면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을 태워서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센터로 오고 교육이 끝나면 다시 학교로 돌려보내는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그 통합 서비스를 통해서 권리에 기반한 포괄적인 성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또 이런 과정에서 미성년 임신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상담을 하거나 지원으로 연결하기도 하고요. 또 여성부 중심의 정책 협의체 요구를 반영하기도 하고 또 이건 정부에서 주도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NGO와의 협력을 통해서 컨텐츠를 강화하는 이런 것들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요. 센터 운영 인력을 강화하고 또 그 운영 전문가들뿐만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역량도 강화하고요. 또 이런 실행체계 또 강화하고 국제회의나 직람회를 통해서 성과를 확산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적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것이 가능하도록 초청 연수라든지 현지 워크숍을 실시를 했었고요. 또래미 지킴이 활동을 지원을 했었고 또 정부 간 협의체 및 산하 실무 그룹을 구축하는 것을 통해서 자체 역량을 강화하고 또 실행을 도모하고 또 피드백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또 이런 그 중남미 지역의 회의 및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런 성과들을 공유하고 확산하는 이런 작업들을 시행을 했습니다. 또래 지킴이 활동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전국 52개 지역의 여성부 지역 사무실에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또래 지킴이 교육을 통해 청소년부와 코이카의 지원으로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도 있습니다. 보통 15명에서 22명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고요. 새로운 또래 지킴이, 이들은 새로운 또래 지킴이를 교육을 한다라든지 강의에 참석한다든지 학교나 병원을 방문해서 교육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지역사회든 어디든 5분만이라도 시간을 주면 거기에 가가지고 어떤 성문화를 바꾸기 위한 그 교육을 하기도 하고 10대 임신의 심각성에 대해서 교육을 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지역의 인식을 바꾸기도 하고요. 또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미성년 임신 방지 주간과 같은 특정 기념일을 정해서 어떤 그 걷기 행사라든지 다양한 그 계획 캠페인을 실시하기도 하고요. 또 가장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가 인생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청소년들이 자주적으로 자신의 인생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위해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고 있고요. 이런 활동들을 모두 다 자원봉사 활동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되게 오랫동안 이 사업을 지원을 하면서 저도 그 도미니카 공화국을 방문할 때마다 또래 지킴이로 활동하는 청소년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그 지킴이 활동을 한 청소년들은 이 활동들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었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막 자랑도 해요. 내가 또래비 지킴이 활동을 하는 동안 우리 학교에서는 임신한 학생 한 명도 없었어요. 이런 식으로 자랑을 하면서 계속 이런 그것들이 봤을 때 이 성보건센터 사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핵심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또래들 지킴이 활동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역량이 강화됐던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성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성과들이 있다 보니까 2013년도 9월 19일에 여성부는 이 미성년 임신 방지의 날을 기념해서 내 인생을 계획해라는 그런 캠페인도 실시합니다. 그래서 황새 학교로 가다라는 연극 작품을 미성년 임신이 가장 높은 지역 20개 도의 고등학교에서 공연을 하기도 했었고요. 이에도 관련 자료라든지 팜플렛이라든지 라디오 방송을 통해 미국 그 도미니카 공화국 미성년자 임신 방지 및 통합 보건 강화 사업
그 미성년자 임신 방지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어요. 이거 없이 성과 있다 보니까 당시에 부통령이었던 마르가리타 세데뇨 페르난데스라는 분은 나는 희망할 것을 결심한다라는 또래 지킴이 교육을 통해서 임신 방지 캠페인을 계획을 발표하고 발표를 했었는데 그런 그 계획의 세부 사항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8천여 명의 그 청소년을 임신 방지 또래 지킴이로 교육을 하겠다. 또 또래 지킴이 한 명이 국가로부터 보조금 시험을 받는 50명의 청소년을 방문을 해서 미성년 임신 방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2개월 동안 40만에서 50만 가족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계획에 있었고요. 또 3,000명의 청소년 리더들을 미성년 임신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10개 도에서 뽑아서 10명이 한 팀이 되도록 구성을 해서 각 팀들이 미성년 임신 방지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계획에 담겨졌었고 이런 계획들을 통해서 또 활발하게 활동이 이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사업에 대한 그 성과 관리와 홍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성과를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이게 이제 교육에 대한 효과이기 때문에 그런 얼마나 이 사업에 대한 성과가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가 사실 좀 어렵긴 해요.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부분들이 사전 사후 검사를 통해서 어떤 성인지력이라든지 아니면 성통념이라든지 이런 생각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그래서 그런 사전 사후 척도를 통해서 비교를 하기도 하고 혹은 이런 교육에 참여했던 청소년들의 어떤 자기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라든지 혹은 청소년들이 프로그램 중에 작성했던 어떤 그런 결과물이라든지 워크시트라든지 아니면 소감문이라든지 아니면 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교육의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간접적인 부분들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래 지킴이 활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또래 지킴이로 참여했던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그 숫자를 보고도 판단할 수 있고요. 또 그렇게 또래 지킴이 활동한 지역의 그 학교의 학생들의 임신율이 그런 지표들이 얼마만큼 개선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성과에 대한 성과가 얼마나 많이 달성이 되었고 또 미흡한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보건 지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또 UNFP에서 만들었던 지표들을 통해서 지표가 얼마만큼 개선되고 있는지를 보면서 성과를 관리하는 이런 방식으로 계속 개선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세부적으로는 성보건센터에서 센터는 하나이고 굉장히 1시간 반, 2시간 정도의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거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이 진행이 될 때 각각의 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참여했던 교사라든지 부모님이라든지 혹은 그런 참여했던 학생들, 청소년들을 통해서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또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런 성보건센터나 성교육이 어떤 청소년들의 문화에 기반을 해서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청소년들의 문화는 또 빠르게 바뀌는 측면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의 문화가 어떤 현상에 있는지 아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어떤 게 있는지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혹은 아이들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래서 만약에 보건센터에 있는 교육 내용들이 좀 낡았다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면 바로바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업그레이드 하는 방식들은 이렇게 워크시트를 새롭게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런 영상 같은 거를 짤막짤막한 영상들을 만드는 거 그다지 어렵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새롭게 아이들 문화에 맞게 만들어서 계속 그거를 업데이트를 하면서 교육을 하는 방법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성과를 홍보하는 것과도 이제 연결시킬 수 있는데요. 이런 영상들을 만드는 부분들을 청소년들이 스스로 제작하는 UCC 같은 형태로 만들어서 공모전을 실시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캠페인하기도 하면서 거기서 만들어진 영상들을 교육 자료에 활용한다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또 성과 관리와 어떤 그런 발전과 그런 홍보를 결합해서 시행하는 이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보건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런 UNFPA의 청소년 성보건 지표라든지
또 유네스코에서 만든 국제 성교육 가이던스가 있어요. 그래서 가이던스에 보면은 연령별로 발달 단계에 따라서 그걸 주제들을 나누어 가지고 주제별로 어떤 것을 다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가이드라인이 정리된 게 있는데요. 그런 가이드라인을 근거해서 계속 그런 그 성보건센터에서 실시되고 있는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런 가이드라인에 맞게 잘 구성이 되고 있는지, 또 그런 가이드라인에 있는 내용들이 현재 거기 연령대에 맞게 잘 그 컨텐츠가 만들어지고 있는지 혹은 달라지기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적용하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이고요. 또 유엔에서는 그 SDG를 발표했었기 때문에 그 SDG에 맞춰서 거기에 있는 지표들을 토대로 해서도 성보건센터의 활동에 대해서 저희가 또 그 점검을 하고 그 지표들을 보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달성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다양한 지표들을 통해서 이게 그 어떤 정량적인 결과 중심의 성과도 도출할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정성적인 측면에서의 성과도 계속 저희들이 모니터링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성보건센터를 운영하는데 녹여낼 수 있는 이런 방안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시민들의 의식개혁을 견인할 수 있는 컨텐츠를 제작하고 보급하는 것도 성보건센터의 활동인데요. 아까 UCC 같은 경우에도 역시 그런 시민들의 의식을 기획하는데 또 활용될 수 있죠. 청소년들이 하고 싶은 목소리가 담겨질 수 있고요. 청소년들이 느끼는 어떤 사회의 잘못된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또 기성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통념들에 대해서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그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성부나 그 성보건센터에서는 되게 중요한 이슈들을 가지고 캠페인을 하기도 하고 각 여러 가지 방송들에 출연을 해서 이런 이슈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성보건센터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계속 알려나가면서 이런 것이 어떤 그 성보건센터의 참여를 확대시키는 것도 있지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시민들의 생각이 바뀌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저희는 이제 그런 얘기를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굉장히 그러니까 흙탕물에 감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감자를 깨끗하게 하고 싶어서 꺼내서 씻었는데 그 감자가 돌아갈 것이 결국 흙탕물밖에 없다고 한다면 이거는 흙탕물이 깨끗하지 않는 이상에 해결되지 않는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자면은 청소년들도 되게 건강하게 성장을 해나가려면은 청소년들을 교육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건강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청소년들이 살고 있는 문화나 환경들이 건강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렇게 문화와 환경을 바꾸는 것들은 결국은 시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법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 성보건센터를 중심으로 이런 활동들을 계속 확산시켜 나가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미니카 공화국이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남미 지역에 이런 성과들을 공유하고 이런 공통의 문제를 겪고 있는 중남미 지역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이런 캠페인들을 통해서 그 중남미 지역의 문화가 바뀌고 그런 궁극적으로는 미성년자들의 임신이 예방되는 이런 것들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중남미 국가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카톨릭 국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그 피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피임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기보다는 결국은 그 청소년들이 어떻게 하면 그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할 것인가 그냥 별 생각 없이 어떤 자극이 있거나 그랬을 때 그냥 이렇게 호기심에서 그 섣불리 쉽게 성관계를 하거나 그래서 또 주변에도 그렇게 아이를 낳고 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별로 다른 어려움이 그러니까 별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있는데 사실 미성년자들이 임신을 한다라는 거는 학교 가는 것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중요한 부분들을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결과가 생길 수 있는지 내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도록 하는 부분들에 좀 주안점을 두어서 저희가 교육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아무래도 이제 아동 청소년이다 보니까 이런 성착취와 학대도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시민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그런 그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바로 이제 그 주변에 이야기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이런 문화라든지 아니면 그런 정보들을 제공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서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시행되었던 청소년 임신 방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조금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 이야기를 경청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는 또 베트남에서 어떤 사업을 시행했는지에 대해서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